안녕하세요. 원뿔의 상단을 보면 vertex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하학에서 vertex는 꼭지점을 의미합니다. vertex는 그래프 이론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료화면의 그래프에는 6개의 꼭지점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숫자 1, 2, 3, 4, 5, 6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꼭지점이 바로 vertex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꼭지점 6은 특별히 leaf vertex라고 부릅니다. 그래프 이론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736년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논문 한 편을 씁니다. 바로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문제죠. 일명 한붓 그리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프 이론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수학에서 짝을 이루는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점과 점을 이으면 짝이 지어진 것이죠. 점은 아까 공부했듯이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선을 그을 때 방향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경우에는 유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반면에 방향이 없는 경우에는 무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유향 그래프일까요? 무향 그래프일까요? 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화살표가 있죠. 방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향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선들은 각각 하나의 꼭지점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지점 0은 꼭지점 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0에서 1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마찬가지로 꼭지점 1은 꼭지점 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에서 2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 0에서 꼭지점 1을 거쳐 꼭지점 2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말이죠. 해당 그래프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꼭지점들끼리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라도 돌고 돌아서 결국엔 갈 수 있는 루트도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개념이 바로 transitive closur입니다. 왼쪽의 표에는 꼭지점 0, 1, 2, 3, 4를 행과 열에 각각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의 안쪽을 채워 놓은 건데요. 1과 0으로 채워져 있죠? 1과 0이 무슨 의미냐면 만약 하나의 꼭지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꼭지점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1로 적어줍니다.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건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도달할 수 있다면 1을 적어줍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도달할 수 없다면 0을 적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꼭지점 1에서 꼭지점 3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으니까 1로 적어 주었겠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꼭지점 1에서 출발하여 대각선 꼭지점 2로 갈 수 있네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꼭지점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지점 1에서 3으로 가는 길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1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꼭지점 3에서 꼭지점 0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꼭지점 3에서 나갈 수 있는 선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딜 갈 수도 없죠. 따라서 꼭지점 3은 꼭지점 0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에는 0이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transitive closur에서 중요한 건 바로 도달할 수 있느냐입니다. reachable 할 수 있냐는 것이죠. reachable이란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돌고 돌아서 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유향 그래프는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선들만 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간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선들도 함께 그어놨습니다. 이것이 transitive closur입니다.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들 간의 관계를 눈에 보이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준 것이죠. 원래는 숨어있던 관계입니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부족한 추천 영상 집합을 확장하기 위해 transitive closur를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co-visitation 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간접적으로 co-visitation 하는 영상도 확장해서 추가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작업을 할까? 예를 들어 A 영상과 B 영상이 있습니다. A 영상과 B 영상은 퀄리티도 높고 관련성도 높은 영상입니다. 시청자들은 A 영상을 보고 B 영상도 봅니다. 반대로 B 영상도 보고 A 영상도 봅니다. 당연하게도 A 영상과 B 영상은 related video로 분류되어서 추천 영상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direct co-visitation만 고려한다면 사실 이게 끝입니다. 추천하기 위해서 집합을 만들어 놓았더니 집합 안에 A와 B 영상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 영상들을 다채롭게 추천해 주어야 하는데 달랑 2개밖에 없으니까 누가 봐도 빈약한 추천 영상
영상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합 안에 관련된 추천 영상 후보들이 최소한 수십 개는 있어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면 오른쪽에 추천 영상이 뜨는 것만 해도 좋게 10개는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Transitive Closer를 활용해서 집합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집합론에서 집합의 크기는 Cardinality라고 합니다. 집합의 크기란 무슨 말인가? 집합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집합의 사이즈란 또 무슨 말인가? 바로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즉, 집합의 크기는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추천 영상 집합 안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추가하면서 원소의 개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합 A는 1, 2, 4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소는 1, 2, 4죠.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러므로 집합 A의 cardinality는 3입니다. 집합의 사이즈는 3이라는 소리죠. 집합의 크기가 3이라는 겁니다. 집합 A의 cardinality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cardinality는 중복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중복도가 높으면 cardinality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중복도가 낮으면 cardinality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중복도가 낮으므로 cardinality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중복도가 높으므로 cardinality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이름은 cardinality가 낮은 겁니다. 이렇듯 cardinality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료화면은 cardinality의 예시입니다. 해당 테이블은 3가지의 칼럼이 있습니다. 각각 ID, Name, Location입니다. 어떤 칼럼이 cardinality가 높을까요? 먼저 ID의 경우 숫자 0, 1, 2, 3, 점점점으로 중복된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도가 낮음으로 cardinality가 높습니다. 그 다음 name의 경우 리와 리는 중복됩니다. 따라서 중복도가 높음으로 cardinality가 낮습니다. ID에 비해 name의 cardinality가 낮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location의 경우 서울과 서울 그리고 서울이 많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중복도가 높음으로 cardinality가 낮습니다. ID, name에 비해 cardinality가 낮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ID보다 name은 cardinality가 낮고 name보다 location은 cardinality가 낮습니다. cardinality가 가장 높은 건 ID고 cardinality가 가장 낮은 건 location입니다. cardinality 개념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덱싱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매길 때 중복도가 적은 칼럼을 기준으로 하면 유리하죠. 중복도가 적다는 말은 cardinality가 높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 칼럼을 동시에 인덱싱 할 때 cardinality가 높은 칼럼을 기준으로 인덱싱하면 유리합니다. 유튜브 논문에 따르면 transitive closer이긴 한데 앞에 limited라고 표현한 걸로 보아 무한정 확장하지는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istance가 n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reachable한 영상까지 확장을 하되 n까지 확장한다는 겁니다. 무한정 확장하면 집합이 무한대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죄다 추가될 겁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끊어내야 하죠.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업로드 후 6일째 되는 날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죠. 수직 상승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노출수가 대폭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출이 급증하니 따라서 조회수도 급증하는 겁니다. 노출 클릭률 8.9%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공식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은 처음 시작 노출 클릭률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은 8.9%인데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높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내용이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가 살펴보니 추천 동영상이 무려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과 연결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의 정체는 이거였습니다. 무려 혼자서 83.5%를 차지하고 있죠.
조회수 비중은 얼마일까? 70.8% 곱하기 83.5%는 60%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바닥에 처음 내려온 아기를 본 강아지의 귀여운 반응입니다. 이 제목의 핵심은 처음과 반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강아지입니다. 처음 반응 강아지. 처음 반응 강아지. 잘 기억하시고 오른쪽 추천 동영상들의 제목을 보시면 놀라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동영상의 제목은 강아지 입양 첫날 이후에 다른 강아지를 처음 만난 새끼 강아지 반응은 입니다. 이 동영상 제목에도 처음 반응 그리고 강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추천된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을 분해해 보았습니다.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장 구성까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업로드 시기입니다. 이것도 논문에 나와 있듯이 24시간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이죠. 또 다른 추천 영상의 제목을 보면 빙판을 처음 밟아본 루퐁이가로 비슷한 문장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처음 무언가를 해본 반응이 제목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처음 강아지 반응이란 문장 구성으로 영상을 만들면 추천 동영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꼭지점은 vertex라고 부릅니다. transitive closer는 reachable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합의 크기, cardinality 는 원소의 개수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